그런데 정부 메시지가 시장에서 이렇게 들리면 위험해요. 정부가 밀어준다. 코스피 더 간다. 대형주는 무조건 안전하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빚내서라도 올라타야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버리는 순간 자본시장 개혁은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버려요. 정부가 정말 책임있게 말하려면 증시 상승만 자랑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해야 하죠. 빚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 경고가 빠지면 안 돼요. 주식시장을 키우겠다. 좋아요.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 좋습니다. 장기 투자자가 보상받는 시장을 만들겠다. 오케이. 그런데 비투 경고를 같이 하지 않으면 결국 위험은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거예요. 요즘 한국 증시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죠. 뉴스를 보면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한국 증시가 드디어 재평가 받는 거 아니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풀리는 거 아니냐, AI 반도체 시대의 수혜가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니냐, 듣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을 한국 안에서만 보면 중요한 걸 놓칩니다. 지금 한국 증시를 밀어올리는 힘은 서울 여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우방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시작됐죠. AI 투자 광풍이 있고 그 중심엔 엔비디아가 있고 엔비디아 뒤에는 HBM이 있고 HBM 뒤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끝에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빚이 붙고 있어요. 저는 이 고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AI 버블이 미국 월가에서만 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한국 투자자 계좌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최근 AI 열풍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가 보는 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 정도가 아니에요. AI라는 거대한 이야기 위에 돈이 너무 빨리 몰리고 있고 그 돈이 엔비디아를 지나 한국 반도체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는 구조죠.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있어요. 이번엔 다르다. 닷컴 버블 때도 이 말이 나왔죠. 인터넷은 세상을 바꾼다. 맞는 말이었죠. 실제로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진짜였다고 해서 그 시절 모든 인터넷 기업 주가가 정당했던 건 아니었어요. 기술은 살아남았지만 주가는 무너져 버렸죠.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죠.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가짜였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위에 너무 많은 대출이 올라갔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설마 미국 집값이 전국적으로 무너지겠어? 그 설마가 깨졌을 때 세계 금융위기가 왔죠. 지금 AI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어요. AI가 진짜냐 가짜냐? 저는 이 질문은 이미 끝났다고 봐요. AI는 진짜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있고 기업의 일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죠.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AI가 진짜라고 해서 지금 시장 가격이 전부 정당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AI는 진짜일 수 있어요. 그런데 AI 주식은 과열될 수 있죠. 반도체는 중요해요. 그런데 반도체주는 조정받을 수 있는 거죠. 한국 기업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을 빚내서 따라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의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AI라는 진짜 변화 위에 너무 빠른 기대와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빚이 한꺼번에 올라타고 있는 거죠. 미국 빅테크는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을 확보하고 GPU를 사고 고성능 메모리를 사들이고 있죠.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도 돈이 들고 실제 서비스로 돌리는 데도 돈이 들어요. 예전 인터넷 기업들이 서버와 통신망에 돈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지금 빅테크는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럼 질문은 하나로 가요. 이 돈 언제 회수할 수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는 지었어요. GPU는 샀습니다. 전기도 끌어왔어요. HBM도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만큼의 수익이 실제로 나고 있느냐? AI 서비스가 투자한 돈만큼 돈을 벌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늦어지면 시장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미리 당겨서 가격에 반영합니다. 지금 AI 관련 주식들은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이미 많이 끌고 와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수익이 그 속도를 못 따라오면 시장은 다시 계산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계산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자산이에요. 엔비디아가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핵심 기업입니다. GPU 생태계를 장악했고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사실상 통행료를 받는 위치에 섰죠. 미국 빅테크가 AI 경쟁을 하려면 엔비디아 칩을 사야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하기도 해요. 엔비디아가 너무 중요해졌다는 건 시장 전체가 엔비디아에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엔비디아가 계속 잘 팔리면 좋아요. 그런데 빅테크가 AI 투자 속도를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 투자 수익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 몇 곳의 주문이 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충격은 엔비디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HBM으로 가고요. 한국으로 오겠죠. 한국 증시가 지금 딱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AI 플랫폼을 지배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챗 GPT 같은 서비스를 세계적으로 장악한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처럼 GPU 생태계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니죠. 한국이 강한 곳은 AI 인프라의 부품이에요. 특히 메모리죠. HBM입니다. 이건 한국의 엄청난 강점이에요. AI 서버가 늘어나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커지고 그 수요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회가 되죠. 그래서 한국 반도체주가 뜨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강점은 동시에 약점이기도 해요. 한국 증시는 미국 AI 투자 사이클에 깊게 묶여 있어요. 미국 빅테크가 돈을 계속 쓰면 한국은 수혜를 봐요. 엔비디아가 강하면 한국 HBM도 강하죠. AI 서버 투자가 계속 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힘을 받아요. 반대로 미국 빅테크가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한국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 한국 반도체도 흔들립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가 꺾이면 HBM 전망도 다시 계산되죠. 이게 지금 한국 증시의 진짜 구조예요. 국내 증시 뉴스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안 되죠. 한국 코스피만 보면 안 되고요. 미국 빅테크가 AI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봐야 해요. 그 돈이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도 봐야 하고요. 엔비디아 매출이 어떤 고객에게 몰려 있는지 이것도 봐야죠. 또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봐야 하고요. 이 모든 게 한국 증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지금 미국 AI 투자 사이클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게 붙었어요. 바로 한국 개인 투자자의 빚이죠. 최근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7조 원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빚내서 주식 사는 돈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커진 거죠. 특히 그 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핵심 종목으로 몰리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시장 전체에 분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AI 반도체 랠리에 가장 뜨거운 곳에 빚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미국 AI 열풍이 엔비디아를 밀어올리고 엔비디아 기대가 HBM을 밀어올리고 HBM 기대가 한국 반도체를 밀어올리고 그 끝에서 한국 개인들이 신용을 써서 따라붙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투자 열기가 아니에요. 글로벌 AI 사이클의 끝단에 한국 개인의 빚이 매달린 구조죠. 이 구조는 올라갈 때는 좋아 보여요. 삼성전자 오르고 SK하이닉스 오르고 코스피 오릅니다. 계좌가 빨갛게 되죠.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만 늦은 거 아닌가? 여기서 더 가죠.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오르면 신용을 써요. 더 뜨거워지면 곱하기 2, 곱하기 3 레버리지 상품을 보죠. 그리고 시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현금 투자자는 기다릴 수 있어요. 주가가 빠져도 시간이 있죠. 기업을 믿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신용 투자자는 다르죠.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담보 비율이 무너지면 증권사가 팔아버립니다.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팔립니다. 이게 반대 매매죠. 반대 매매는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동시에 터지면 시장을 더 밀어내리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고 반대 매매가 나오고 반대 매매가 나와서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 하락이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부르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가장 잔인한 구조가 이거예요. 상승장은 희망을 팔고 하락장은 시간을 빼앗습니다. 현금 투자자는 시간이 있어요. 비트 투자자는 시간이 없어요. 이 차이가 결정적이죠.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까지 붙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상품이 계속 나오고 거래도 늘어나고 있어요. 레버리지는 오를 때는 달콤합니다. 수익을 키워주거든요. 그런데 빠질 때는 손실도 키우고 시장 변동성도 키웁니다. 오를 때는 모두가 똑똑해 보여요. 문제는 흔들릴 때입니다. 기계적 매매가 늘고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리고 장막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시장 전체가 더 거칠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 계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증시 전체의 변동성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좋아서 위험해요. 아무 근거 없이 오른 시장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멈추는 시장이죠. AI는 진짜예요. 반도체 수요도 진짜죠. 한국 기업의 경쟁력도 진짜예요.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더 과감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빚내도 되겠지. 대형주니까 괜찮겠지. 정부도 공개적으로 시장을 밀어주니까 안전하겠지. 여기서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틀린 이야기에 속는 게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를 너무 비싸게 사는 거죠. AI가 맞는 이야기로 해서 어떤 가격에도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신용으로 따라붙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코스피가 재평가 받아야 한다고 해서 지금 들어오는 빚까지 건강한 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부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야 해요. 자본시장 개혁 필요해요. 한국 기업이 주주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말 맞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야 한다는 말도 맞고요. 부동산에 묶인 돈이 기업과 산업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말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부 메시지가 시장에서 이렇게 들리면 위험해요. 정부가 밀어준다. 코스피 더 간다. 대형주는 무조건 안전하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빚내서라도 올라타야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버리는 순간 자본시장 개혁은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버려요. 정부가 정말 책임있게 말하려면 증시 상승만 자랑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해야 하죠. 빚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 경고가 빠지면 안 돼요. 주식시장을 키우겠다. 좋아요.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 좋습니다. 장기 투자자가 보상받는 시장을 만들겠다. 오케이. 그런데 비투 경고를 같이 하지 않으면 결국 위험은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정부 성과가 돼요. 내려갈 때는 투자자 책임이 되죠. 이건 너무 익숙한 패턴이에요. 정치가 시장을 성과로 가져가고 싶으면 시장의 위험도 분명하게 같이 말해야 해요. 코스피 상승을 말하려면 신용 잔고도 똑같이 말해야 하죠. AI 수혜를 말하려면 AI 과열도 말해야 하고요. 국민 자산 증식을 말하려면 반대 매매로 무너질 수 있는 국민도 봐야 해요. 지금 정부와 시장은 너무 쉽게 흥분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흥분의 비용은 뒤늦게 빚내서 들어간 사람들이 치를 가능성이 커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시장은 좋은 기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I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산업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가장 취약한 곳은 개인 투자자의 계좌입니다. 그 계좌에는 월급이 들어가 있고 대출이 들어가 있고 신용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은 숫자로 말하지만 손실은 우리 생활로 오는 거죠. 계좌가 무너지면 카드값이 밀립니다. 대출 이자가 부담되고요. 우리네 가족 생활비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은 운영 자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비트는 단순한 투자 방식이 아니에요. 생활의 위험을 주식시장으로 옮겨놓은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포인트예요. 한국 증시가 오르는 동안 모두가 국민 자산 증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락장이 오면 그 국민은 갑자기 개인 투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국민 자산이고 내려갈 때는 개인 책임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지금부터 경계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필요한 건 환호가 아니에요. 차분한 계산이죠. 미국 AI 투자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우리는 분명히 계산해야 해요. 엔비디아 수요가 몇몇 고객에게 너무 몰려 있는지 우리는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와 전력 문제가 AI 확장의 병목이 될 수 있는지 엄밀하게 따져야 하고요. HBM 수요가 실제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봐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 랠리 위에 신용잔고가 얼마나 붙었는지 면밀하게 이제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걸 봐야 나중에 흔들릴 때 놀라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무너진 뒤에 이유를 설명하죠. 그때 가면 전문가들이 막 나와요. 엔비디아 조정 때문이었다. AI 투자 속도 둔화 때문이었다. HBM 기대가 너무 앞섰다. 신용잔고가 너무 컸다.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을 키웠다. 그때 말하면 이미 늦어요. 진짜 중요한 건 모두가 환호할 때 위험을 면밀하게 보는 겁니다. 코스피가 오를 때 신용 잔고를 봐야 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를 때 미국 AI 투자 사이클을 봐야 하죠. 엔비디아가 질주할 때 고객 집중과 수익화를 봐야 합니다. AI가 미래라는 말이 쏟아질 때 그 미래를 지금 너무 비싸게 치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봐야 해요. 한국 코스피 랠리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AI 열풍이 만든 글로벌 랠리의 한국판입니다.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고 HBM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한국 개인 투자자의 빛이 있죠. 저는 이 고리가 가장 위험한 거라고 봐요. AI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반도체가 약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어요. 좋은 산업이라는 확신이 비투를 정당화하는 순간 시장은 위험해지는 거죠. 한국 증시 재평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주로 만든 랠리는 오래 버티기 어려워요. 미국에서 시작된 AI 열풍이 한국 증시를 밀어 올렸다면 미국에서 시작될 조정도 한국 증시를 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기업이 아니라 빚내서 늦게 올라탄 사람들의 계좌의 가능성이 크죠. AI 버블은 미국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위험은 이미 한국 증시 안으로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어요. 코스피 상승은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봐야 할 숫자는 따로 있죠. 비투 37조. 이 숫자를 무시하고 축자만 말하면 결코 안 됩니다. 코스피가 오르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한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AI 시대에 한국 반도체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것도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그 좋은 이야기 위에 서민들의 빚이 올라타는 순간 시장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이 영상이 나중에 역주행 영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용진캠프 글로벌이 미리 경고했었다. 이런 말이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누군가는 이미 크게 다쳤다는 뜻이니까요. 주가가 무너지고 반대 매매가 터지고 뒤늦게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잃고 나서야 이 영상이 다시 주목받는다면 그건 저한테도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마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막고 싶은 겁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한 번쯤은 브레이크를 밟아보자는 거죠. AI가 미래라는 말에 취하기 전에 그 미래를 지금 너무 비싸게 사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 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그 주식을 빚내서 따라가는 게 정말 괜찮은 건지 물어봐야 합니다. 정부가 증시를 자랑할 때는 신용잔고와 반대매매 위험도 같이 봐야 해요. 시장은 더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비주로 오른 시장은 내려올 때 사람을 같이 끌고 내려옵니다. 제 경고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한국 증시가 건강하게 오르고 기업 실적이 그 기대를 따라가고 개인 투자자들도 무리하지 않고 함께 오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결말이겠죠. 하지만 그 결말을 원한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위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축제장에서도 피상구를 봐야 하죠. 모두가 앞만 보고 달릴 때 누군가는 바닥에 깔린 빚을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AI 버블은 미국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위험은 이미 한국 증시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활로 터질 수 있죠. 부디 이 경고를 가볍게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영상이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한쪽말만 듣기 답답하셨다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대로 풀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바른정치연구소를 검색해주세요.